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2번째 시간이네요. 디자인 싱킹 바이블이고요. 부제가 그 한국 부제도 그렇고 미국 부제도 그렇고 요 경쟁 우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경쟁 우위. 어디서 들어봤나 생각나시죠? 우리가 마이클 포터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경쟁 전략, 경쟁 우위. 그렇습니다. 이 책은 디자인 그런 테크닉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이 전략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전략인데 이 수학 그쪽이 아니라 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그쪽 사고를 어떻게 증진시키고 그게 어떻게 필요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는 거죠. 아까 모두의 학력을 얘기했습니다만 몇 가지 포인트가 이분이 모니터 컴퍼니의 대표 지냈어요. 모니터 컴퍼니는 이 마이클 포터가 만든 전략 컨설팅 펌이죠. 그만큼 이 전략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이 경영학계 오스카상이라고 부르는 이 비즈니스 사상가 랭킹을 뽑는데 그 해에 1등을 했어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상은 2001년부터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상을 줬습니다. 한번 리스트를 보면 이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수요 횟수는 10번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보죠. 먼저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 2001년과 2003년 받으셨는데 2005년에 사망하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가 이제 넘버 원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 CK 프라하라드가 2년 동안 이제 두 차례 넘버 원이 됩니다. 이 CK 프라하라드는 우리가 그 시즌 1에서 게리 하멜과 함께 해가지고 핵심 역량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이분이 상 받게 된 계기는 핵심 역량은 아니고 요 무렵에 이 바텀 오브 더 피라밋이라는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요 시즌 2의 세 번째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그래서 요 제3세계, 이거 가난한, 그게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마켓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요 시장이 새롭게 이제 보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그 시간에 CK 프라하라드와 아울러서 그 BJ 고빈다라잔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BJ 고빈다라잔이 그 제프리 이멜트 G 리더였죠. 그래서 그분과 같이 해가지고 역혁신이라는 단어 갖다 만들어내는데 그 구조에서 이제 공부할 예정이죠. 이분도 2010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파괴적 혁신으로 유명한 이 클레이튼 크리스텐센이 또 두 차례 1등을 합니다. 근데 이후도 이분이 랭킹 좋은 데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이클 포터가 한 번 더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2017년에 이 로저 마틴이 한번 1등을 하는 거예요. E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름 모를 수가 있지만 실은 이와 같은 급이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는 블루오션 시프트. 이미 이제 블루오션 냈던 2005년부터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좋은 랭킹 지니고 있다가 블루오션 시프트 가지고 드디어 넘버 원으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공부를 했다. 상당히 뿌듯한 그런 마음을 지니셔도 되겠습니다. 디자인 오브 비즈니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한 5단계 정도 있는 거로 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 디자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쁜 디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보게 되면 저게 메소드라고 하는 친환경 세정제 시장의 넘버 원인 거죠. 디자인이 엄청나게 예쁘죠? 스타일인데 이게 그 유명한 그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해가지고 또 유명해진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비즈니스 모델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 레벨 정도가 어떤 우리 제품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펑션이나 폼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살빙까지 올라오는 거죠. 미국서는 그 세제 그러면 타이틀 넘버 원으로 쳐주는 거죠. 좀 광고가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 어쨌든 클린, 또 깨끗하게 싶어, 하얘지고 싶어. 그럴 때는 무조건 타이드다. 라는 걸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 전략적 프레이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제로라고 하는 냉장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그저 서브 제로라는 냉장고를 알게 됐는데, 서브 제로의 이 스테이지 프레이밍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돌이듯이 서브 제로는 냉장고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보통의 돌이 아니듯 이 서브 제로도 보통의 냉장고는 아닙니다. 서브 제로와 비교할 수 있는 냉장고는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한 대에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고, 마이클 조단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의 집이 그 백악관보다 크다 그러는데
마이클 조단의 집에 가게 되면 저기 한 19대 정도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6억 정도가 냉장고 값으로 쓰고 있는 뭐 그 정도의 제품. 저것도 일종의 디자인은 디자인. 마지막 단계가 우리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디자인 하는 스타벅스. 제3의 공간이죠. 제1의 공간은 집, 제2의 공간은 회사, 나만의 좀 오붓한 데 필요해 해서 만든.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물론 제품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펑크션 앤 폼, 프로블럼 솔빙, 스트래티징 프레임이 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 디자인까지 올라와야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디자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크게 7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널리지 퍼넬의 개념이에요. 퍼넬, 깔때기죠, 깔때기. 지식생산 필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깔때기인 건데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깔때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점점 우리도 깔때기 집어넣게 되면 중간중간에 채가 있게 되면은 불순물 다 걸러지고 깨끗한 것만 밑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는 막 지저분하고 복잡한데 점점 채를 갖다가 거르고 거를수록 아주 정교한 이런 것만 남게 된다.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제일 위가 미스터리라고 부르고 그 중간이 휴리스틱, 뭐 어림짐작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뭐 경험 법칙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 정도 단어가 있다 이해해 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라고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여가를 즐기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수많은 중산층이 과연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먹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누가 언제 궁금해하냐 보게 되면요.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풍요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무지 많이 팔렸어요. 1945년도에는 7만 대밖에 안 팔렸는데 불과 5년 사이에 600만 대가 팔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동차 시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여가 즐겨야 되고 나가면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 방식의 레스토랑이 엄청 호황을 이뤘어요. 실은 이 모델은 1923년 정도에 처음 등장을 하고 맥도날드가 처음 창업한 게 1940년인데 본격적으로 수요를 갖다가 이끌기 시작한 거는 대충 40년대 후반부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드라이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좀 곤란한 상황이 당한 거예요. 자기 식구 데리고 딱 모르고 가는데 그 레스토랑 주변에 바닷가다 보니까 막 불황자들이 막 있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냥 떠나기도 하고 식당, 주방에서 드라이브이니까 차까지 배달하는데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바로 뭐가 따끈따끈하고 맛있는데 식어버리니까 좀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 법칙 단계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메뉴가 많은 것 같다. 맥도날드가 제일 처음에는 바베큐도 했었어요. 1940년대 그때는. 근데 바베큐 하려면 뭐 손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해가지고 바베큐를 없애고 메뉴도 25개로 줄이고 햄버거를 규격화하자.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배달하려고 그러니까 음식이 식어.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서비스 창구에 사람 보고 오라 그런 다음에 주문하고 픽업에 가라 그래. 라는 이런 컨셉을 갖다가 제시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가 자리 갖다가 잡기 시작을 했고 이걸 보고 바로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가 돈을 좀 벌었죠. 근데 이 레이 크룩이라는 또 이 대단한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가만히 그 구조를 보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개선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거를 훌륭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이 햄버거니 뭐니 굽고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마다 굽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게 뭔가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격화된 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햄버거를 오래 익힌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큼 오래 익혀야 되고 직원을 고용한다 그러게 되면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고용해야 되고 심지어 매장의 위치, 프랜차이즈 위치까지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할 것까지를 갖다가 다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갖다 만드는 걸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의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도 45g, 38초간 익히고 그 다음에 고기의 온도도 뭐 155도에 맞추는 이런 시스템 갖다 맞춰가지고 완벽한 매뉴얼. 그러니까 점점 발전해 나가는 이런 단계가
제일 처음에는 미스터리. 뭐가 돈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요 정도 아닐까? 휴리스틱, 어림짐작, 경험법칙. 뭔가 퀵 서비스하면 좀 돈이 될 것 같아. 조금 더 알고리즘, 뭔가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매뉴얼 갖다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점점 비즈니스를 진화시켜 나가는 저 단계가 소위 말하는 이 비즈니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효율성에 대해서 막대한 수입이 생기고 되니까 한번 성공하게 되니까 그걸 계속 카피하면서 스케일업 시키면서 그다음부터는 뭐 돈 버는 거는 그냥 긁어 모으는 뭐 그러한 거 과정인 거죠. 근데 요게 미스터리에서 휴리스틱에서 알고리즘 넘어가는 단계를 갖다가 우리는 더 높은 지식 단계로 이동한다. 점프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요 익스플로 탐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그 각각의 단계, 미스터리 단계에서도 나름 뭐 조금씩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또 휴리스틱 단계에서도 나름 조금씩 계산하겠죠. 큰 건 못하더라도 조금씩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익스플로어가 아니라 익스플로잇이라고 표현하면서 활용이라는 단어 쓰면 더 좋을 텐데 각 지식 단계에서 보완 및 개선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 결국 각 단계에서 조금씩 보완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점프해가지고 휴리스틱, 또 보완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점프해가지고 알고리즘 넘어가는 게 이게 지식 발전의 단계다, 날리지 퍼널이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크리스텐센 시간에 양손잡이 조직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더 높은 지식 단계로 넘어가는 저 과정이, 저 탐구하는 저 과정이 양손잡이 조직에서는 신규 사업에 개발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쪽 그 익스플로잇 활용하는 단계가 기존 조직에서 그 확대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익스플로어하고 익스플로잇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인벤트한다, 사업을 어드미니스트한다. 똑같은 거죠. 신규 사업 개발하는가 아니면 기존 사업 강화하는 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간다, 기존의 지식을 갖다가 좀 리파인시킨다. 한쪽은 좀 직관이 강한 거고 또 한쪽은 좀 분석인 거고 한쪽은 롱텀, 또 한쪽은 숏텀. 한쪽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 미래에 대한 가정에 의해서 가정이라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활용하는 거는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활용해 보자. 이제 그런 거고 익스플로이에서는 독창성, 익스플로잇에서는 숙련. 이런 식으로 이게 점점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익스플로 쪽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고 익스플로잇 쪽에서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진부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맥도날드가 제일 처음에 드라이브는 하다가 단순화 시켜가지고 퀵 서비스 하다가 규격화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새로운 게 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이런 뭐 니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브웨이 같은 데서는 신선한 재료, 건강한 재료 막 추가하는데 맥도날드는 점프를 못하고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에서만 계속 그 점점 도와주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어제의 알고리즘이 오늘의 다시 미스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 모델을 갖다가 내가 버리고 새로운 거 뭐 없나, 발전시켜 나가야지. 기존에 정답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 정답을 계속 붙잡고 앉아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이 진보에 빠져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조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흔히 말하는 아날리틱 싱킹입니다. 뭐 연역, 분석적 사고죠. 연역적, 균합적 세계.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점프 하기 위해서는 이 직관적인 사고, 인투이티브 싱킹. 그래가지고 독창성 발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해야지 이게 디자인 싱킹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이 릴라이빌리티 쪽에 몰려있는데 신뢰성 쪽에 우리가 더 많이 이 밸리디티, 타당성을 추가해야 된다는 게 이 저자의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이 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가야 된다. 그러면은 왜 그게 못 가고 계속 신뢰성 편향에 빠져 있어가지고 신뢰성 편향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아까 보셨듯이 그 발전을 못 한다는 그런 그 그림인데 아까 요 그림 자 기억나시죠? 요 익스플로에서 새로운 지식 갖다가 탐구하는 요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인투이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직관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또 뭘로 내려오냐 하면은, 인투이션 쪽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validity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랑 같냐면은, 타당성. 이 validity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 그것을 거꾸로 보게 되면은, 신뢰성 편향이다. 너무 그 신뢰성 쪽에 묶여 있다라고 해서 이 로직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탐구 정신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 사고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이 부족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타당성이라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오리지널리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숙련,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 저런 신뢰성의 편향에 빠진다는 겁니다. 타당성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대단하시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근데 해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당연히 성공할 수 없다. 원래 말씀은 이렇죠. 임자, 이화가 아니라 임자 그러면서 해보기나 했어 하는 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다 안 해봤다고 그냥 절절매는데 진정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우리 정주영 회장님 같은 이런 리더는 드물고 대부분이 타당성, 이런 탐구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잘하려고, 활용하는 거 잘하려고 하는 거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 조직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새로운 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것은 미래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다들 물어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근데 이거 정말 효과가 있어? 어디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 낸 사람들은 안 해봤으니까 아이디어가 중간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조짐에서도 이제 MZ 세대들 많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안타깝게도 중간 선에서 위에 보고 올라니까 애매한 거예요. 왜? 나는 그동안에 조직에서 커왔을 때 신뢰성의 사이에서만 커왔으니까. 익스플로 인만 해왔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멤버들이 익스플로 하자고 막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맞아 하고 막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여기서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리가 지식 생산의 필터를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얘도 진부가 되는구나 끊임없이 익스플로어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스플로 it에 익숙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편향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지인하기가 어렵구나가 우선 그 1, 2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 그 디자인 싱킹 쪽에서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궁극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재밌어요. 이 리서치 모션 블랙베리 만든 데인데 여기에 역설이라 그래가지고 이 팀이 디자인 싱킹을 하는데 이 노트북의 사용자들은 시장에서 점점 더 작은 제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산자는 노트북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축소 가능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뭐 손가락이 뭐 애기 손가락 아닌 이상 내 손가락을 어떻게 탈아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QW, 뭐 커트리 자판 같은 경우도 너무 작게 되면은 모양이 어색하고 사용이 불편해지고 게다가 화면이 가뜩이나 작은데 사람 욕심이 많잖아요.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막 가능성은 낮아지고 어수선해진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굳이 손가락 이 8개, 엄지까지 포함해 10개 다 써야 돼? 엄지쪽 있잖아, 엄지쪽.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만 하는 그런 자판, 엄지손가락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떠야 하는 정보 다 필요한가 우리가? 불필요한 거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화면에 정보가 뜨는데 주요 정보만 눈길을 끌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메시지 같은 게 왔는데 다 오는 게 아니라 메시지의 제목, 보낸 사람 첫 줄만 보게 되면은 내가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보는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창기 모델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뜨니까 이름, 주제 한 줄 정도 보이니까 내가 볼까 말까. 무지 편한 거죠. 게다가 엄지만 쓰면 되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이거 대박이 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제품, 추가적으로 이런 제품으로 진화해 왔던 게 이 챕터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4, 5, 6장에서는 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프록터 앤 갬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프록터 앤 갬블의 역사가 18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네슬레, 유니레버가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이 회사가 있다 정도로 자랑할 그런 회사였는데 워낙 세월이 길다 보니까 뭐 늘 좋은 건 아니었고 20세기 말에도 한번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9년도에 이 더크 야거라는 사람이 CEO였었는데 이 사람이 좀 제약인
회사도 인수하고 뭐 질레트 인수하려 했는데 다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좀 얼음에 빠지죠.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회에서 당연히 이제 이 CEO를 갖다 교체를 하겠죠. 언론에서 이런 난리가 났어요. P&G 문제 많다고. 근데 새로 들어온 이사회 그 CEO가 그 에이즈 레플리를 임명했는데 이때 나이가 겨우 53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져요. 아니 뭐 저렇게 젊은 애 갖다 임명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요 전임 회장 그 존 페퍼한테 너무 CEO가 어리니까 한 2년 정도 나서 케어해달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잘 보좌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력으로 증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플리가 자기 이제 디자인 쪽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 담당 부서 설립을 하고 그 부사장으로 이 클라우디아 코치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물론 주변에 반대가 있었는데 이분이 디자이너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 양반이 원래 출신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숫자 잘하겠죠? 회계사인데 그때 마케팅을 해요. 마케팅 하다가 디자인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디자인 해보고 싶다 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이 사람 디자이너도 아닌데 회계사인데 왜 저런 걸 시키나 했었는데 레플리의 얘기가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이 디자인 담당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클라우디 코치카야말로 비즈니스 언어, 흔히 말하는 아까 우리 그 익스플로 2세 세계인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 언어, 익스플로 어의 단어인 거죠. 그걸 둘 다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 하려면은 이런 사람 필요하다. 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데려왔고, 뭐 코치카도 처음부터 요청 안 받아들이고 뭐 2번 거절했는데, 세 번째 요청을 하니까 뭐 삼고초려라고 뭐 신임 CEO가 세 번째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 대신에 조건을 얘기했죠. 나는 뭐 할 수 있고, 뭐 못한다. 시간도 무지 많이 걸린다. 플리스 봐라. 10년 걸렸다. 10년 달라 그랬더니 레플리가 씩 웃으면서 5년 줄게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거죠. 또 원래 디자인 싱킹이 가장 필요한 부서가 A가 있다 그러면은 A 안 하겠다. 나는 디자인 싱킹이 덜 필요하더라도 덜 중요하더라도 지금 내가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B부터 하겠다. 왜? 안 해봤으니까. 꼭 필요하더라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안 마시면 꽝인데 오히려 조금 덜 중요하지만 디자인 싱킹이 일단 얘기하게 되면은 말을 알아듣는 얘를 먼저 하고 이 자본성은 빨리 보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네. 나 그래서 확산을 시키겠다 해서 그것도 같이 동의를 갖다 했죠.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유명한 그 자문단도 구해오고 또 하나 특징이 원래 P&G 오랜 전통은 다 내부 육성이에요. CEO도 내부에서만 그 뽑았고 신입사원도 뽑아서 길렀는데 요 디자인만큼은 워낙 좀 급하니까 좀 숙련된 외부 직접 불러오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최초로 좀 경력직 갖다 뽑은 그러한 케이스였던 거죠. 로저 마틴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P&G에서 함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중요한 줄기가 흐름이 과거에는 제품 디자인을 썼는데 이게 점점 사용자의 경험 나아가고 있고 이 점점 더 나아가서 경영 전략 디자인의 기초 단계로 발전하고 있던 것을 이때 이미 발견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요 그림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지 레플리하고 클라우디 코치카랑 본인 함께 해가지고 요 디자인 싱킹, 디자인 경영을 갖다가 P&G의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어보자. 어차피 P&G 제품 디자인 잘하지 않냐? 이거 뛰어넘어가지고 한번 기업 전략을 꾸며보자 해가지고 제품 디자인이 아닌 전략으로서의 디자인을 갖다가 논의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훌륭한 멤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로트만이나 뭐 스탠퍼드 디스쿨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매뉴얼까지 만들었었죠. 그래서 매뉴얼을 살짝이까지 맛배기로만 본다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뭐 3 gears of business design이라 해가지고 크게 3단계. 일단 그 고객의 어떤 엠퍼시, 어떤 안타까운 점을 갖다 공감을 하고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컨셉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디자인을 하는 이런 테크닉들을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마케팅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unmet needs. 우리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는 니즈가 뭘까? 이걸 갖다 발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저 인터뷰도 필요하지만 뭐 페르소나 여러 다양한 기법을 도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걸 다 눈에 보이게 비주얼라이징 하는 게 그 테크닉인데 저렇게 뭐 아이디어 내는 방법, 프로토타이핑, 익스피리언스 매핑, 코크리에이션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전략 단계에서는 이런 뭐 액티비티 시스템이나 뭐 밸류 익스체인지 하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실제 P&G에다가 적용시켜보는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이 당시 했던 거죠. 로저 마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자인 싱킹이 과연 과대 포장된 개념일까? 그럼 보통 자기가 아이디어 냈으면은 아니다 좋은 거라 그럴 텐데
본인은 그래요. 맞아. 이거 과장된 거야. 근데 디자인 시키면 과장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얘기했던 뭐 전사적 품질 관리, 힉스 시그마, 걔네다 봐봐. 그땐 잘 나갔지만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갔잖아. 마찬가지로 디자인 시킹도 일종의 과대 풀이하는 개념이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 기업 문화로서 이 디자인 시킹을 갖다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 시킹 자체가 아니라 디자인 시킹을 갖다가 기업 문화로서 체화시키는 거. 단순히 디자인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신뢰성의 사회에서 타당성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문화. 익스플로 인만 하다가 익스플로 어를 할 수 있는 것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로저 마틴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 시킹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의 시대에 맞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면서 자신만의 경쟁력, 기반, 개선, 다듬고 재발명. 한번 알고리즘 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알고리즘이 다 진보가 되니까 다시 올라와가지고 미스터리, 다시 그 휴리스틱, 다시 알고리즘 넘어가는 단계를 꾸준히 계속해서 밟아 나가야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업그레이드 된다 얘기하고 있고. 더 나은 사고 때 피한 거고요. 귀춘원리라는 단어가 또 재밌어요. 우리가 그 연역법, 귀납법은 다 공부했을 텐데, 귀춘원리는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닌데, 요 하나의 사례만으로 과정을 추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잔디가 젖었네? 어제 비 왔나 보다. 사실 잔디 젖은 이유가 어제 비 온 거 하나 없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을 뿌릴 수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을 텐데, 일단 제일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잔디가 젖었나 보네. 이제 비 왔나 보다. 비가 안 왔으면은 아님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보지 뭐. 다양하게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요 귀춘 원리. 조금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지도가 필요한데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디자인 싱킹이다라고 요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트 앤 디벨롭도 매우 유명한 그런 거죠. 일종의 이제 커넥트 같은 게 밖에서 아이들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 그 R&D라 그럴 때, 한 단어 같지만, 실은 R하고 D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R은 연구고, D는 개발입니다. R은 돈이 안 되고요. D는 돈이 돼요. 삼성그룹에서도요. 그래서 R은 종합기술원에서 있고, D는 각사 기술 개발 부서가 있어요. R은 오히려 얘가 타당성의 세계, 되고 안 되는 아이디어인 거고, D는 뭔가 돈 되네? 제대로 돈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신뢰성의 세계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레플리가 들어왔는데 이미 P&G가 R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다 D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업 문화가 물들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언제 R을 하겠어? 급하니까 밖에서 가져와 보자. 라고 해가지고 커넥팅 디벨롭먼트를 갖다가 해서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P&G 같은 경우는 C&D의 시작, 전동 칫솔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럴케어 부분에서 콜게이트라고 어렵게 싸움했었는데 외부의 발명가가 요 스핀팝이라고 하는 자동 사탕빨기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막대상탕 꼽는 거에서 그거 뺐고 칫솔 돌을 꼽아보자 해서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니까 잘 돼.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아이디어 갖다가 이 P&G가 사서 제품 만드니까 기존의 그 다른 경쟁사 대비 가격도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또 대박이 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는 거죠. 요 스핀팝 기술 한번 잠깐 보시죠. 이런 겁니다. On the top we have lollipop. Oh my god, I see the carrot nose is turned around and also the lollipop is turned around too. 별거 아닌데 어쨌든 이어가지고 해서 큰 사업을 낸 거죠. 가장 유명한 거는 역시 이 프링글스라고 하는 거 감자칩에다 그림을 그려 넣는 거죠. 내부에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습기가 많은 고온 감자칩에 그림 그려 넣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외부 C&D 써보자 해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해 라고 그걸 갖다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배포했더니 그 해답이 이탈리아에 있는 한 빵집에서, 이미 그 빵집에서는 식용 잉크 분무 기술로 해서 그림이 그려진 빵을 만들고 있었고, 그거 가져다가 프링글스 프린트 출시하니까 바로 두 자릿수 성장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그림이 있죠. P&G 레볼루션 그려가지고 이분이 에이지 레플리인데 나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거에 50%를 갖다가 이제 밖에서부터 가져오겠다 얘기도 하고, 요 그림 그려진 게 저게 이제 프린티된 프링글스고, 요게 이제 그 전동 칫솔 10분의 1 금액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걸로 마무리하냐면은, 자, 여러분이 디자인 싱킹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디자인 싱킹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죠. 일반인들은 이 지식 체계가 이런 거 3단계를 걸쳐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일단 스탠스, 내가 뭐 어떤 전체 견지가 있으면은 도구를 쓰고 그다음에 경험인데, 자, 내가 한번 제대로 경영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이런 스탠스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야간 MBA 등록을 하겠죠. 취준생활 하니까. 그러면서 학교 가서 여러 교수님의 수업을 청취하거나 팀학습을 실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한번 제대로 된 경영대가 이론을 공부해야겠다.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J캠퍼스에서 이 경영 고전 읽기를 열심히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MBA 과정에서는 하지 못하는 신선한 경험도 지금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디자인 싱킹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세상은 신뢰성이 지배한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다 그렇죠. 신뢰성이 지배하지만 나는 신뢰성 외에 타당성을 길러가지고 이 타당성과 신뢰성의 조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기본 스탠스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 상상, 구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테크닉을 배우라는 거예요. 관찰이라는 것은 참여 관찰. 이거 우리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HOG 만들 때, 할리 오너스 그룹 만들 때도 할리 망할 때 할리 직원 보고 할리 동호회 들어가 참여 관찰 해봐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부품 비싼 돈 주고 바꾸는 거 보고 그 장식 같은 거, 그럼 우리가 저 장식 갖다 바꾸는 거 만들지 뭐 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참여 관찰이고, 규칙 논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어법, 기능법이 아니라 그냥 한번 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잔디가 저렸어? 비었나 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성, 비즈니스 디자인. 아까 잠깐 맛배기로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로트만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실은 이거 애플에서 이 아이튠, 애플 스토어를 포함한 아이팟 나올 때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숙련과 독창성. 이 두 개가 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숙련과 독창성이 실은 이 탐구와 활용 쪽에서 이 오리지널리티와 마스터리 두 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둘 다 잘하라라는 게 이게 저자의 제언인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신뢰성의 언어로 말했다면 본인도 프로젝트를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하는데 은행에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장이 다른 은행에서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 전략이 있나요? 물었더니 아니다. 이거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다. 최첨비다. 라고 얘기했더니 심사숙고하다가 아이디어를 안 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신뢰성의 사용이 있어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할 때 현재 캐나다의 경쟁은행 중에서는 이런 전략을 채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은행 몇 곳에서는 똑같진 않지만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비슷합니다. 게다가 기억하고 계시듯이 이전에도 캐나다 은행들이 외국 사이드 벤치마킹 해가지고 캐나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했으면은 이 신뢰성에 빠져있는, 세계에 빠져있는 CEO 설득이 됐을 텐데 그냥 너무 좋다 보니까 타당성의 언어로서 최초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디어가 안 팔렸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우리가 분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신뢰성인 거죠. 직관적 사고와 규칙 논리도 활용해라. 타당성인 거죠. 아울러서 이 사업이 알고리즘, 아까 제일 끝이죠. 달성하게 되면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느 순간에 또 뭐 서브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제품 나오게 되니까 이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익스플로 혁신을 해야 한다 정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